안녕하세요. 공기저항 분석과 바퀴의 설계를 맡은 이광현, 고재용 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바퀴 디자인이 왜 중요한지, 바퀴의 거동과 풍속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바퀴의 움직임과 유동의 정의, 모델링과 유동 조건, 그리고 그리드 설정을 통해 얻은 수치에서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고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퀴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자전거 이용 인구수는 약 1340만 명으로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30만 명은 매일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전거 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때 자전거의 가격 및 가성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형상의 자전거일 때 바퀴의 모양에 따른 공기 저항의 차이를 통해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의 디자인과 바퀴 제작을 위한 재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럼 수치 해석의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바퀴의 거동과 풍속 사이의 관계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의 이동 속도를 V, 자전거 바퀴의 반지름을 R, 자전거 바퀴의 회전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바퀴와 바닥 사이에 미끄러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하여 V는 R 곱하기 D세타 DT, 그래서 R 오메가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으며 본 해석에서는 이 관계식을 통하여 유속과 바퀴의 회전 각속도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수치 해석을 위해 바퀴의 움직임 및 유동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자전거의 평균 속력은 시속 12km로 초속으로 환산할 시 초속 3.333m가 됩니다. 본 과제에서는 일상에서 타고 다닐 자전거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이동 속력은 3m/s로 설정하였으며 자전거 바퀴가 원점에서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수치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퀴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초속 3m/s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의해 자전거 바퀴의 각속도는 10라디안/s임을 유도할 수 있고 바람의 속력인 3m/s 그리고 바퀴의 직경인 0.6m 그리고 25도씨 공기의 동점성 계수인 0.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이용하여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면 약 11만 5천이 나오게 됩니다. 원기둥 표면으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임계 레이놀즈 수는 300이므로 본 유동은 난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퀴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 영역은 3D로 설정하였으며 유동은 앞서 설명한 대로 난류 그리고 난류 해석 모델인 K-오메가 SST를 사용하였습니다. 경계 조건으로 유입 속력이 일정하고 바퀴의 각속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초기 조건으로는 풍속이 3m/s이고 바퀴의 각속도가 10라디안/s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난류 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유체는 기체 단 하나이므로 심플폼을 이용해 수치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치 해석에 사용할 모델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전거 바퀴의 전체 형상을 담은 블렌더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수치 해석을 돌리려고 했으나 메쉬의 개수가 50만 개가 넘어가 수치 해석이 너무 느리고 또한 STL로 변환해서 스냅피 헥스 메쉬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엣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퀴의 전체 형상이 아닌 바퀴 안쪽에 있는 프레임과 철제 구조물을 직접 모델링을 해서 해석 영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메쉬 개수 최소화를 위해 바퀴 구조물을 익스트루전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치 해석의 도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퀴의 중심은 0,0,0에 위치하여 있으며 중심을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1m, 뒤쪽으로는 2m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높이 1m 그리고 폭 0.5m의 해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형상 바퀴에 대한 수치 해석 결과입니다. 20초 이후로 모든 바퀴 형상에 대해 드래그 코에피션트의 값은 안정화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디스크 형태의 바퀴에 대해서 이 개수값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고 바퀴를 지지하는 바퀴살의 개수와 이 개수의 관계는 반드시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된 바퀴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이러한 바퀴의 경우 40초 이후로 계수값은 안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역시 디스크 형태 바퀴와 비교했을 때 계수값은 디스크가 가장 작고 다른 바퀴 형태는 값이 더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바퀴 형상에 대한 드래그 코에피션트의 숫자 값을 표로 일괄적으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디스크 바퀴일 때 드래그 코에피션트가 가장 작으며, 이는 곧 같은 시간 주행했을 때 공기에 의한 저항을 가장 적게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대 개수가 많다고 해서, 즉 공기와 접촉하는 면이 더 많다고 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다고는 할 수가 없으며, 해당 내용은 바퀴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동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야 알 수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가미된 바퀴로는 공기 저항을 충분히 줄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등속력 운동을 가정했을 때 드래그 코에피션트는 바퀴 형상에 관계없이 모두 30초 이후로 안정화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전거의 속력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즉 빈 도로, 공도를 기준으로 자전거 선수들이 사용하는 디스크 형태의 바퀴가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즉 일반 도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는 이러한 공기 저항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메쉬와 노드 개수의 상한선으로 인해 본 과제에서는 자전거의 바퀴가 아닌 바퀴 안에 있는 바퀴살의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엑스트루전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바퀴에 사용되는 지지대 혹은 바퀴살의 모양, 배치가 아닙니다. 이는 곧 실제 바퀴에 작용하는 공기 저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퀴 모델을 살로메 혹은 오픈폼 안에서 제대로 구현시켜 수치 해석을 제대로 돌릴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격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수치 해석의 결과는 참값 혹은 실험값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때 메쉬를 생성할 때 엑스펜션 레이트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는 3에서 10%가량이라고 하는데, 본 과제에서는 그리드 퀄리티에 따라 발생 오차가 6% 내외로 생각보다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수치 해석을 위해 그리드 구성, 메쉬 생성, 그리고 엑스펜션 레이트 같은 여러가지 변수를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이광현, 고재용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